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검색 제휴 언론사. 청취자분들께서는 이 용어가 생소하시겠지만 포털 사이트에서 어떤 단어를 검색하면 우리가 보는 기사들이 사실은 이 검색 제휴 언론사들의 기사입니다. 근데 이 검색 제휴 언론사들이 뒷거래를 통해서 이 언론사 자체가 이 매매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직접 탐사 보도한 KBS 송수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KBS 탐사보도부 송수진입니다. 예, 이게 아주 재밌네요. 그러니까 언론사를 한두 명 직원을 모아놓고 또는 그 직원도 뭐 가짜 직원일 수도 있겠네. 그죠?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럴 개연성은 있죠. 예, 그러니까 그래 놓고 이 언론사를 좀 키워서 검색 제휴 언론사가 된 다음에 네이버나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값어치가 있으니 프리미엄 받고 영어권 받듯이 어떤 사람들에게 팔아버린다. 이런 내용인가요? 사실 소형 인터넷 언론사를 만들기는 굉장히 쉽거든요. 예. 사실 오늘 당장 가서도 만들 수 있는 등록만 하면 돼요. 맞습니다. 예. 네, 너무 송 기자나 저나 다 만들 수 있어요. 예. 예. 청취자분들도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 있는 곳이 소형 인터넷 언론사인데 예. 이 소형 인터넷 언론사가 뭐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 제휴가 되면 한마디로 검색 제휴 언론사가 되면 단지 검색 제휴 언론사가 됐다는 이유로 시장에서 4억에서 6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야, 이건 참 마치 그 건설업을 하지 않는데 건설업 허가증만 받아놓고 그거를 팔아먹는 거하고 비슷하네. 다른 업종들이랑 비슷하네. 그죠? 사실 그 언론사가 가치를 좀 지닌다면 예. 얼마나 좋은 기사를 쓰는가. 그렇죠. 또 얼마나 좋은 기자가 맹활약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거는 전혀 시장에서 지금 좋은 가치로는 평가를 받지가 못하고 있고 예. 포털에 검색이 되느냐 아니냐. 딱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나눠서 검색이 된다. 검색 제휴 언론사가 됐다. 그러면은 수억 원의 프리미엄으로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든 이제 소형 인터넷 언론사를 제가 만약에 장사를 할 사람이라면 이른바 언론으로 장사를 할 사람이라면 소형 인터넷 언론사를 등록시켜요. 등록시킨 다음에 언론 자유 국가니까 그다음에 이거를 키워. 근데 키우는 게 검색 제휴 언론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이버 카카오에서는 예. 일정한 기준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 예를 기준이 들어서 뭡니까? 예. 전체 기사량 가운데서 30% 정도는 자체 기사여야 하고요. 이 내용은 신문법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검색 제휴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를 해야 하는데요. 예. 그 심사 기준은 지난 1년치 기사를 제휴평가위원들이 쭉 한번 살펴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기사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저널리즘적 가치에 대해서 정성평가를 하는데요. 예. 이 점수가 60점을 통과하면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검색 제휴 언론사가 되는 것이고 예. 80점을 통과하면 CP 그래서 콘텐츠 프로바이더가 되는 건데요. 예. KBS나 뭐 MBC, 조선중앙동화 이런 그 기성 레거시 미디어들이 CP 시장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CP 시장 말고 기존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는 검색 제휴 언론사만 돼도 그렇게 값어치가 확 올라간다. 네, 맞습니다. 근데 30%의 자사 기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30%의 자사 기사는 진짜로 자기들이 쓴 거예요? 아니면 흔한 말로 복부한 겁니까, 이게? 사실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하려고 예. 이번에 언론학자 5분과 함께 정성평가도 한번 시행을 해봤는데요. 대부분이 그 홍보성 기사였어요. 거의 100% 가까이가 뭐 홍보성 기사였는데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도자료, 그다음에 기업의 PR 자료. 그걸 그냥 복부한 거군요. 네, 그런 내용들이 복사해서 붙여놓고.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자체 기사 비율로 봤을 때 0%가 나온 것도 있었어요. 저희가 총 5군데를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미 검색 제휴 언론사로 등록이 된 돼 곳 있는 곳입니다. 예. 근데
진짜로 자체 기사를 찾아보니까 0%더라. 네, 사실 이렇게 보면 신문법상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최하 기준 자체 기사 30% 요건도 만족을 못 시키는 곳이죠, 사실. 우리가 기자들이 뭐 심지어는 아주 나쁜 표현까지 동원돼서 기레기라는 표현까지 듣고 있는데 이런 기사들이 포탈에 횡행하고 이거를 기사의 모든 것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더 그런 인식이 강해지잖아요. 이거는 좀 걸러내야 되지 않을까요? 걸러내야죠. 이 걸러내는 역할을 그 네이버와 카카오가 같이 공동으로 구성한 제휴평가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이곳에서 매달 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재평가를 또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수의 기사를 한 명의 재평위원이 봐야 돼요. 그렇죠. 취재를 해보니 거의 2달 동안에 200개 가까운 매체의 기사, 수만 건을 보고 평가를 하는데. 근데 이분들이 다 바쁜 분들이에요. 어디 편집국장하고 이런 분들입니다. 예, 교수분들이고. 예.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기에. 예. 그래서 물리적인 한계가 사실 존재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만나서 그 회의하고 그냥 60점 넘기고 이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걸 꼼꼼히 다 보지는 못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어떤 회사의 편집국장이나 보도국장이나 교수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시간이 없어요. 검색 제휴평가위원 하는 사람들이. 안 그래도 저희가 그 취재 과정에서 현직 또 전직 재평위원들을 많이 만나뵀는데요. 그분들이 하셨던 말씀 중에 인상 깊은 것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상비평이죠. 라는 말씀을 저한테 하셨고. 그렇죠. 또 어떤 분은 어떤 매체가 검색 제휴사가 되느냐 마느냐는 복불복에 가까워요. 라는 말씀을 기탄 없이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내부적으로도 어떤 문제의식은 다들 공유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 사갑니까 이거를? 저희가 그 부분을 좀 확인하려고 그 검색 제휴 업체로 등록된 거의 400곳 가까운 곳에 법인 등기를 한번 그 전수 분석을 해봤거든요. 몇백 곳요? 400곳이요. 와, 법인 등기 400곳? 네. 이거 대단한 탐사보는데? 예. 400건 정도를 저희가 발급을 받아서 중복되는 여러 매체에 중복되는 분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4분 정도가 나오셨거든요. 대표이사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4분 정도가 나오셨는데 취재를 더 해보니 한 분이 일단 중심이고 또 다른 한 분은 이분의 부인, 또 다른 한 분은 이분의 여동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일가가 경영을 했던 것인데. 언론사 컬렉터네, 이 사람들은. 그렇다고 할 수 있죠.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콜렉팅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 운영에 관여를 하셨던 곳이 모두 11곳이었어요. 검색 제휴사 11곳. 현재도 4곳을 운영을 하고 계신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분이 14곳? 11곳을 2015년부터 운영에 관여를 하셨고 현재는 4곳을 운영 중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직 경제지 기자 출신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대단하군요. 이게 이런 상황이면 이 사람들은 그러면 왜 이렇게 사서 언론사라는 거를 그렇게 컬렉트 할 정도로 미술품 사듯이 하는 겁니까? 돈이 돼서 그런 겁니까? 한마디로 돈이 되기 때문인데요. 일단 그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고정적인 비용은 홍보 대행사에서 주는 각종 광고들로 충당을 한다고 하셨고요. 만약 협찬비나 광고비가 목돈으로 필요할 때는 이제 기업체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비 협찬비 명목으로 돈을 받으시는 건데 취재 과정에서 놀랐던 거는 이 취재 기자들이 이런 출입처를 뭐라고 지칭을 하냐면 구좌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좌. 돈이 나온다는 의미인 거죠. 사실 출입처라는 곳이 기자들 입장에서는 기사가 있는 곳인데. 그렇죠. 검색 제휴사, 일부 검색 제휴사들 얘기긴 하겠습니다만 이 기자들에게는 출입처는 돈인 거죠. 심각하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기자들을 많이 고용해서 질 높은 기사를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기자들 중에 일부 유령 기자도 있고 이름을 꼭 이제 포털 같은 경우는 기자의 바이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기사를 올릴 수가 있는데 그 이름을 가짜로 올리는 차명으로 올리는 그런 언론사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었잖아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소액결제 현금화, 이른바 소액결제 깡 광고가 너무 많이 올라오는 매체가 있어서 예. 그 사장님과 한번 연락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사장님 왜 이렇게 광고를 많이 올리세요? 이거 예. 불법 소지가 많은데 왜 이러시는 건가요? 했더니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제가 쓴 거 아닌데요. 홍보 대행사가 쓴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치겠다 정말. 홍보 대행사 쪽에 언론사에 유령 기자의 아이디를 주고 이 홍보 대행사가 언제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홍보하고 싶은 기사를 올리도록 하게 만들었고 더 큰 문제는 이런 그 행위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이 기자에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이런 관행들이 검색 제휴 업체 관련사에서는 만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그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건데 포털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나쁜 기사들, 나쁜 언론사들이 좋은 언론사들의 기사를 포털 대문에서 밀어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좋은 기사들을 못 보니까 좋은 기자들이 굉장히 좀 사실은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거든요. 포털 개혁이라는 측면에서도 이거는 좀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재 지금 CP사들, 예를 들어서 KBS, 조선중앙동화 아까 콘텐츠 프로바이더, 네, 콘텐츠 프로바이더들만 지금 구독이 가능한데요. 이 구독 가능한 이 시장을 전체 매체로 풀자. 차라리. 예, 차라리 다 풀어버리자. 구글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다 풀어버리면 일단 서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으니 그렇습니다. 검색 제휴에 대한 프리미엄이 확 떨어질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 진입 장벽은 이렇게 낮추되 관리를 열심히 해서 광고형 기사를 누적해서 되게 많이 싣는 언론사라든지 이런 곳은 가차없이 이제 내보내는 방식으로 좀 재평의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규제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네거티브 시스템을 우리가 많이 익숙해 있었는데 파저티브 시스템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오히려 그 안에서 정화가 많이 되거든요. 이런 방법들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느끼신 점 혹시 없으세요? 마지막으로. 사실 포털에 지금 언론사들이 뉴스를 공급한 게 21년이 됐거든요. 예. 사람으로 치면 이제 성인 됐잖아요. 이제 독립을 좀 조금씩 꿈꿔야 되는 어떤 그런 나이가 됐는데 언론사들이 너무 지금 포털에 의존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사 생산도 그렇고 기자들의 일상 생활도 그렇고 그런 익숙한 부분들을 포털에 익숙한 부분들을 좀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KBS 송수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30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KBS 최경영 기자였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즘 백신 접종 순서 기다리고 계신 분 많으시죠? 코로나19